안녕하세요. 오늘 자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석은 금속을 당길 수 있는 물질이죠. 그리고 우리 지구도 자석이에요. 그런데 N극이 남쪽에 있고 S극이 북쪽에 있는 자석입니다. 그래서 나침판의 N극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S극은 남쪽을 가리키죠. 그래서 자기장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북극에서는 이 오로라라는 녀석이 보이죠. 그 녀석이 태양에서 나오는 입자가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불빛이 보이는 겁니다. 자, 요 물질,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석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석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을 마그네티즘,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자석은 항상 두 개의 극을 가지고 있어요. N극과 S극인데요. 요게 하나의 자석일 때 N극과 X극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자석을 자석은 항상 무조건 N극과 X극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석을 둘로 나누잖아요. 둘로 나눠도 N극과 S극이 또 생겨요. 그래서 그것을 다이폴, 쌍극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석은 서로 당기는 힘이 있죠. 서로 다른 극이면 서로 당겨요. 그리고 같은 극이면 청력, 미는 힘이 작용하죠. 그리고 자석은 금속을 당깁니다. 자, 철이죠? 쭉 달라붙죠. 그리고 요거 철 하나 더하면 또 달라붙어요. 이렇게 철은 자석에 붙습니다. 자석에 붙는 재료는 철 말고도 니켈하고 코발트가 있어요. 그럼 다른 재료는 어떨까요? 다른 재료들은 대부분 자석에 붙지 않습니다. 로드스톤, 자철광이라는 광물이 있고요. 그거를 발견해서 나침반을 만들었죠. 그래서 지도를 만들고 항해하는데 오랫동안 쓰여왔어요. 최근에는 전자기력을 이용해서 전기와 자기장 사이의 힘을 이용해서 모터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모터의 내부는 영구자석, 그리고 외부는 전자석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터를 만들고요. 이 녀석이 전기자동차 그리고 뭔가 기계를 돌리는데 사용이 되어 있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폰 있죠. 이어폰도 이어폰 안에는 영구자석이 있고요. 그 바깥에 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 신호를 소리 신호로 바꿔주고 있죠. 그리고 정보를 저장하기도 해요. 신용카드 뒷면에는 검은색 테이프가 있죠. 여기에 N극, S극을 저장하는 게요. 그게 1010이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됩니다. 과거에는 자철광을 이용해서 자석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전기를 이용해서 자석을 만듭니다. 솔레노이드라고 하는데요. 전선을 꼬아 놓은 거예요. 여기에 전류를 흐르게 되면 자기장이 생깁니다. 이 자기장의 크기는 권선의 수에 비례하고요. 그리고 이 폭에 반비례해요. 전류에는 비례하고요. 근데 이 자속 밀도, magnetic flux density는요, 이 안에 어떤 재료를 집어넣느냐에 따라 확연히 달라집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의 자속 밀도, 즉 공기 중의 자속 밀도보다는요, 이 안에 철을 넣었을 때 자속 밀도가 무려 5,000배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전기를 이용해서 전자석을 만들 때 내부에 철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재료의 특성을 뭐라고 하냐면 permeability, 투자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기의 투자율에 비해서 철의 투자율의 비율은 5,000배고요. 이거 상대적인 투자율, relative permeability라고 합니다. 재료의 중요한 특성이죠. 철과 코발트를 알로이하게 되면, 합금을 하게 되면 퍼미어빌리티를 18,000배까지도 높일 수가 있어요. 니켈의 퍼미어빌리티는 100에서 600 정도 되고요.
근데 다른 재료는 어떨까요? 뭐 알루미늄, 구리, 뭐 탄소섬유 복합 재료 이런 것들은 퍼미어빌리티가 거의 공기의 퍼미어빌리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속 밀도를 높여주는 이러한 재료, 그 재료를 뭐라고 하냐면 강자성체, 페로마그네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내부 자속 밀도가 높게 나타나는 페로마그네틱 매트리얼, 대표적으로 철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리고 코발트하고 니켈이 되고요. 이 페로마그네틱 매트리얼의 또 특징은 뭐냐면 영구자석에게 붙는다는 거예요. 철은 영구자석에 붙죠. 코발트, 니켈 붙어요. 근데 페로마그네틱이 아닌 녀석들은 안 붙어요. 종이 안 붙죠. 플라스틱 플라스틱이 안 붙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알루미늄 프레임인데 어떨까요? 안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루미늄, 크롬, 티타늄, 산화 알루미늄, 세라믹이죠. 그리고 뭐 구리, CFRP 이런 것들은 퍼미어빌리티가 공기의 공기의 퍼미어빌리티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석에 붙지 않죠. 이거를 상자성체, 반자성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 자석은 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러한 유도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원자 레벨로 들어가 볼게요. 원자는 양성자하고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자가 양성자 주변을 돌죠. 그러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아주 작은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런데 물질 내부는 이 자기장의 방향이 완전 랜덤이라서 전체적으로는 자성을 띠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은 자석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자기장을 가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외부의 자기력을 갖다 주면 이 원자 레벨에 자기장이 배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석 근처에 갖다 대면 이 철이 자석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철이 이렇게 붙게 되죠. 그러면 외부에 있는 자석을 떼면 어떻게 될까요? 떼면 원래대로 돌아가서 뚝 떨어지거나 아니면 떨어졌다. 아니면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붙어 있기도 해요. 지금은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자석을 가까이 대면 자석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녀석이 붙죠. 철이. 자, 그리고 그러면은 외부 자력을 없애면 자력이 남아 있기도 하고 또는 자력이 없어져서 원래대로 돌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녀석을 우리가 소프트 마그넷이라고 하고요. 연자성체. 자력이 계속 남아있는 것을 강자성체라고 해요. 그러면 하드 마그넷, 강자성체 먼저 볼까요? 강자성체는 외부에서 자기력을 걸어주면 그러면 자석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녀석이 자석이에요. 그런 다음에 외부에서 자기력을 없애줬는데도 불구하고 자력이 0이 안 되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 요거를 하드 마그넷, 경자성체라고 합니다. 하드 마그넷은 철에 다른 파티클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철에 보이드, 공국을 만들어주면 요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방해가 돼요. 그래서 자석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경자성태가 자석강이에요. 우리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약한 자석 있죠. 그게 경자성체입니다. 근데 이 단위 부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자력 에너지, 그거를 우리가 맥시멈 에너지 프로덕트라고 해요. 에너지 적이라고 합니다. 이 에너지 적 단위는 부피당 몇 줄의
자기 에너지가 들어가냐는 건데요. 우리가 자석강의 에너지 적은 2.6 kJ 세제곱미터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네오디움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오디움의 철하고 우리가 보론을 합금하게 되면 요 네오디움 자석이 되는데요. 이 네오디움 자석은 외부에서 한번 자력을 걸어줘서 딱 배열이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자석을 없애도 원래대로 안 돌아가고 자석이 그대로 남아있는 대표적인 경자성체예요. 근데 에너지 적이 255로 기존의 자석의 100배가 되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자석 물질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석, 연구 자석 하면 대부분 네오디움 자석을 쓰고 있습니다. 네오디움이 이제 아주 중요한 물질이 되었죠. 그래서 에너지적이 큰 네오디움이 연구 자석으로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자석을 치우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녀석 있죠. 원래대로 돌아갔네. 자석이 아니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연자성체라고 합니다. 유연하다는 뜻이죠. 영어로는 soft magnet이라고 해요. 외부에 자기장에 가까워지면 자석이었다가 자기장이 멀어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성질을 가진 연자성체. 요 연자성체 대표적으로 순수한 철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자성체가 왜 필요하냐? 연자성체는 우리가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주고 빼주고 할 때 이 녀석이 자석이 되었다가 자석이 안 되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루프를 돌아갈 때 이 에너지 적이 작아서 에너지 소모가 작은 게 연자성체예요. 즉 자석으로 만들었다, 자석으로 안 만들었다, 또 자석의 극을 바꿨다 할 때 에너지 소모가 작은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물질, 그걸 우리가 뭐냐면 히스테리시스 로스라고 해요. 히스테리시스에 의해서 즉 N극과 S극을 주기적으로 바꿔줄 때 에너지 소모가 작은 녀석, 단위는 줄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그 재료로 대표적인 게 순수한 철이죠.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로스가 270줄 퍼 세제곱미터로 작아요. 근데 철에 실리콘을 합금하면 아연 실리콘 알로이가 되는데요. 요것에 철 97%에 실리콘 3%입니다. 그러면 히스테리시스 로스가 더 작아져요. 요 면적이 작아지는 거죠. 40줄 퍼 세제곱미터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실리콘 철 합금이 대표적인 소프트 마그넷 연자성체예요. 그 연자성체의 용도가 있을까요? N극과 S극을 수시적으로 바꿔줄 용도 있죠. 자, 자석 한번 봐봐요. 모터 한번 봐봐요. 모터 내부는 연구자석이라고 했죠. 근데 외부는 전자석이잖아요. 자, 전자석의 N극과 S극을 수시로 바꿔주게 되죠. 이때 에너지 로스가 작아야 돼요. 그렇다면 전자석의 심으로 뭐가 사용될까요? 연자성체가 사용되겠죠. 대표적인 연자성체 실리콘 마그넷이 실리콘 아연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 철 중에서 자석 마그네틱 스틸이라는 걸 팔아요. 그러면 이 마그네틱 스틸을 아변을 해서 얇은 철판으로 팔거든요. 그 얇은 철판을 겹겹이 쌓아서 우리가 전자석에 쓰는 거죠. 왜 아변을 하게 되면 아변을 하면 그레인이 면 방향으로 배열되는데요. 히스테리시스 로스가 가장 작은 거는 자기장이 면 방향으로 흐를 때 가장 작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답터가 있죠. 요 내부에는 트랜스포머라는 게 있어요. 트랜스포머는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거꾸로 하는 경우인데요. 그때
교류에 대해서 그 작업을 해줍니다. 교류는 1초에 60번 방향을 바꾸죠. 220V 교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요 코일에 서 자기장을 만들게 되는데 1초에 60번 자기장의 방향을 바꾸게 되죠. 그때 포스코에서 나온 자력강을 사용하면 히스테리시스 로스, 즉 에너지를 열로 소모해버리는 양이 최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포머 변압기의 소프트 마그넷 연자성체를 사용합니다. 전기 모터는 전류를 힘으로 바꿔주는 장치죠. 기계공학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전류를 힘으로 바꿔준 걸까요? 물리학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기장이 흘러요. 거기에 도선에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게 되죠. 이것을 일렉트로마그네틱 퍽스, 전자력 기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모터에도 사용되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어폰에도 사용이 되죠. 이어폰도 중심에는 네오디움 자석이 있고요. 그 주변에 코일이 있어요. 그래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떨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 신호를 우리가 진동 신호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완전 네오디움 자석과 자석 사이는 어떨까요? 그러면 자석과 자석 사이의 힘은 어떨까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가까워지면 힘이 아주 세졌다가 멀어지면 힘이 약해져요. 그리고 서로 미는 힘일 때도 멀 때는 서로 안 밀다가 가까워지면 아주 세게 서로 밉니다. 그래서 서로 붙이기는 어렵죠. 그러면 거리가 0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가까워져요. 그럼 x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거리가 0이면 무한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수식에서는 무한대인데 이 수식에서는 x가 반경에 비해서 많이 클 때의 수식이에요. 그러면 자, 거리가 반경에 비해서 아주 작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석 밀도의 제곱 곱하기 면적 그리고 중간의 재료 투자율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자석 밀도의 단위는 테슬라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네오디움 자석의 자석 밀도는 1테슬라입니다. 근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면은 제곱에 반비례해서 약해지죠. 스마트폰에 자석 밀도를 측정할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가까이 가져가 볼게요. 20cm, 10cm, 1cm 왼쪽 끝에 붙었습니다. 1000 마이크로 테슬라가 나오죠. 다시 1cm, 10cm, 20cm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2배면 어떻게 될까요? 자, 자석을 2배로 늘렸습니다. 자, 그럼 가까이 가볼게요. 쭉 가면 2000 마이크로 테슬라 2배가 되네요. 다시 멀리 가져가면 여기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석 밀도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리고 네오디움 자석의 두께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